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뉴스온 시작합니다. 한 해 발생하는 산악사고 3분의 1이 가을철에 발생하는 만큼 등산객들의 주의가 필요합니다. 제15회 마포나루 새우젓 축제가 열렸습니다. 대전시가 혁신 디지털 의과학원 구축 사업을 본격 추진합니다. 충북도에서 지역 하수를 이용한 감염병 감시 체계가 운영됩니다. 국립해양수산박물관이 완도에 건립됩니다. 가을 단풍철이 본격적으로 시작되면서 시간을 내 산행 계획을 세우고 계시는 분들 많으실 텐데요. 한 해 발생하는 산악사고 중 3분의 1이 가을철에 발생하고 있습니다. 등산객들의 각별한 주의가 필요합니다. 소방 구조 헬기가 들것에 실린 50대 남성을 끌어올립니다. 주말 아침 등산에 나섰던 이 등산객은 하산 도중 부상을 입고 병원으로 옮겨졌습니다. 실제 지난 3년간 광주 전남에서 접수된 산악사고 1,700여 건 가운데 약 30%는 가을철에 발생했습니다. 가을철은 선선한 바람과 함께 단풍을 즐길 수 있다 보니 크고 작은 산악사고가 집중됩니다. 또 가을철은 일교차가 크고 일몰 시간도 빨라 하산 시 어려움을 겪는 초보 등산객도 많습니다. 등산 경로를 미리 파악하고 자신의 체력에 맞는 코스를 선택해야 위험을 피할 수 있습니다. 체력에 맞게 이렇게 산행을 하는 게 가장 바람직하다고 생각합니다. 기상 정보나 그다음에 관련된 앱을 활용해서 정보를 충분히 습득한 이후에 산행하는 것이 가장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또 몸을 따뜻하게 보호할 수 있는 옷가지나 방한 용품을 챙기는 것도 중요합니다. 낮 기온은 밤 기온 차니까 그래도 또 저체온증도 있을 수 있고 그러니까 그리고 이제 따뜻한 물 가져가면 더 좋고 커피 가져가면 더 좋겠고. 만약 산행 중 가벼운 부상을 입었다면 곳곳에 마련된 산악 구급함을 이용할 수 있습니다. 큰 사고나 조난을 당했을 때는 산악 위치 표지판을 통해 자신의 위치를 확인한 후 119에 구조 요청을 해야 합니다. 목포 시내버스 노조가 임금 인상 등을 요구하며 2년 만에 또다시 파업에 들어갔습니다. 노사 간의 입장차가 큰 데다 적자 운영의 책임화 해결을 목포시에 돌리고 있어 장기화될 우려를 낳고 있습니다. 목포 도심의 시내버스 정류장입니다. 정류장 대기실이 등교를 앞둔 학생들과 직장인들로 북적입니다. 시내버스 노조 파업으로 운행이 중단되면서 비상수송이 이루어지고 있지만 출근길 큰 불편을 겪었습니다. 아침에 학생들도 많이 등교를 하는데 많은 버스에 사람 인파가 몰리고 그로 인해 버스를 못 타는 사람이 생길 수도 있기 때문에 많이 불편을 겪고 있습니다. 파업의 쟁점은 임금 인상과 주 52시간 근무제에 따라 13일에서 12일로 단축된 만근 일수에 대한 보상금입니다. 노조 측은 회사 측이 만성적인 적자를 이유로 임금을 체불하는 등 일방적인 희생만을 강요하고 있다며 파업에서 물러서지 않겠다는 입장입니다. 노사간에 앉아서 회사는 아무런 답을 주지를 않아요. 현실이 이러다 보니까 우리는 더 이상 어떻게 할 방법이 없다. 이런 상황이라고요. 그러다 보니 조정 신청을 하나 답은 똑같습니다. 회사 측은 적자로 임금까지 못 주는 상황에서 인상은 불가능하다며 협상안 자체를 내놓지 않고 있습니다. 요금 인상과 노선 조정 등을 언급하며 오히려 목포시에 책임을 돌리고 있습니다. 지금 현재 회사에서는 안을 제시할 수 없다 이렇게 말씀드리겠습니다. 요금을 조정한다거나 또는 노선을 조정한다거나 적자 노선을 저희들이 뛸 수 없기 때문에. 반면 목포시는 지난해 98억 원에 이어 올해도 118억 원의 재정 지원에 나섰고 체불임금 해결을 위해 30억 원의 추경 예산까지 세웠다며 파업에 나선 것에 대해 유감스러움을 밝혔습니다. 시내버스 노조는 2년 전에도 파업을 벌여 목포시가 지원금 10억 원을 약속하자 하루 만에 복귀했습니다. 또 지난해에는 회사 측이 적자를 내세워 휴업을 신청했다 철회하며 지원금 20억 원을 받았습니다. 수도권 소식입니다. 3년 만에 돌아온 축제, 제15회 마포나루 새우젓 축제가 열렸습니다. 조선시대 한양에 문물을 공급하던 마포나루의 모습을 재현한 개장식을 시작으로 새우젓 향기 가득한 축제의 막을 열었습니다. 지난 14일 제15회 마포나루 새우젓 축제가 3년 만에 대규모로 개최됐습니다.
먼저 마포구청 앞에서 시작된 마포나루 사또행차 행렬이 축제의 서막을 알렸습니다. 이후 황포도배 입항 재현으로 새우젓의 입항과 사또의 검수 과정을 마당놀이 형식으로 재현했고, 사또로 분장한 박강수 마포구청장의 대북타고와 함께 새우젓 축제를 널리 알렸습니다. 17, 18년도에도 마포구 새우젓 축제에 참여했었는데 그때 너무 좋은 경험을 쌓고 가서 이번 연도에도 포스터를 보고 다시 오게 되었습니다. 새우도 너무 싱싱하고 많아갖고 제가 새우를 직접 잡는다는 게 굉장히 신나고 재밌는 경험을 한 것 같아서 좋았습니다. 새우젓 행사뿐만 아니라 전통놀이 체험과 공예 체험, 먹거리 장터 등은 3일 내내 관광객들에게 좋은 추억을 만들어줬습니다. 특히 마포나루 가족 골든벨과 노래 공연, 구민 걷기 대회 등 다채로운 행사들은 관광객들과 함께 어울린 자리가 됐습니다. 이렇게 사람들이 많은데 같이 걸어 나가니까 기분이 왠지 뿌듯하고, 일단 사람들이 너무 다 이렇게 나와서 3년 만에 다시 열어서 너무 좋고, 이렇게 날씨도 오늘 너무 좋아서 너무 좋습니다. 한편 광역자원회수시설 입지 선정 철회 필요성을 알리는 부스 등 다양한 홍보 부스는 관광객들에게 마포를 알리는 기회가 됐습니다. 이번 마포나루 새우젓 축제는 3년 동안의 아쉬움을 없애고 즐길 수 있는 축제의 장이 됐습니다. 마포나루 새우젓 축제 마지막 날에는 40만 마포구민의 화합과 자긍심을 고취시키기 위한 구민의 날 기념식이 진행됐습니다. 특히 이 기념식에는 지역 발전을 위해 힘쓴 주민들에게 드리는 구민상 시상식이 있었습니다. 축제 마지막 날인 16일 40만 마포구민의 화합과 자긍심을 고취시키기 위한 제29회 구민의 날 기념식이 개최됐습니다. 행사는 기념식을 축하하기 위해 참석한 내빈 소개와 함께 구민의 날 경과보고로 시작됐습니다. 이후 구민의 날 기념식의 상징, 지역사회의 발전을 위해 봉사하고 구민의 귀감이 된 주민들을 시상하는 구민상 시상식이 진행됐습니다. 먼저 지역발전부문 구민상은 20년 넘게 성산이동에서 거주하며 행복한 지역을 만든 장영환 님이 수상의 영광을 안았습니다. 어르신들이나 그다음에 아이들 모두 지역 내에서 서로가 즐겁고 행복한 그런 삶을 위해서 어떻게든지 제가 그 매개체가 되어서 항상 즐거운 생활을 할 수 있게끔 많은 그 활동을 주도적으로 하다 보니까 그런 부분에서 아마 저한테 솔직히 과분하지만 상을 주신 것 같습니다. 효행 선행 부문은 공덕동에 거주하는 이길성 님이 수상했습니다. 특히 수상의 영광은 부인에게 돌려야 한다며 감사함을 전했습니다. 저희가 어머니가 지금 한 100세 정도 잡수셔가지고 지금까지 모시고 사느라고 저는 하는 건 별 솔직히 없고요. 저 집사람이 다 해서 100세까지 모시는 게 그게 쉬운 건 아닌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제 애초도 우리 집사람한테 좀 그 상을 좀 양보 좀 했는데 그게 안 된다고 그래서 제가 온 것 같습니다. 하여튼 대단히 고맙습니다. 그래서. 이외에도 문화부문의 김상분님, 체육부문 고정문님, 장안어버이부문 김윤희님, 봉사부문 김설란님, 용감한 구민부문 김동영님이 공로를 인정받아 수상의 영광을 안았습니다. 한편 기념식은 2022 포천 세계합창경연대회에서 대상을 수상한 마포구립 합창단의 아름다운 공연으로 막을 내렸습니다. 이어서 광역시 소식입니다. 민선 8기 이장우 대전시장의 핵심 공약 사업 중 하나죠. 대전시가 혁신 디지털 의과학원 구축 사업을 본격 추진합니다. 대전시가 한국과학기술원과 혁신 디지털 의과학원 구축 및 운영에 관한 업무 협약을 체결했습니다. 이번 협약은 국가바이오 혁신을 이끌 융복합 의과학자 양성과 혁신 창업 생태계 조성을 위해 진행 중인 혁신 디지털 의과학원 구축 사업의 성공적 추진을 위해 마련됐습니다. 혁신 디지털 의과학원은 2023년부터 4년 동안 총 420억 원을 투입해 카이스트 문지 캠퍼스에 지하 1층, 지상 6층 규모로 건립되며 주요 시설로는 데이터 기반 융복합 헬스케어 개발센터, AI 정밀의료 플랫폼 연구센터, 디지털 의료바이오 공동장비 활용 연구실, 창업자 공유 공간 등이 들어설 예정입니다.
한편 대전시는 디지털 의과학원 구축 사업과 인력 양성 사업을 통해 바이오 혁신 창업 생태계 조성에 더욱 앞장서 나갈 계획입니다. 대전시가 무한한 잠재력을 가진 지역 청년 인재들의 꿈과 희망을 지원하는 하반기 인재 육성 장학생을 선발합니다. 대전 인재육성 장학재단이 2022년 하반기 인재육성 장학생을 선발합니다. 이번 장학생 선발은 거주비 지원, 청년희망, 성취, 외국인 유학생 부문으로 나눠 진행하며 거주비 지원과 청년희망 장학금 신청 접수는 오는 11월 9일까지, 성취와 외국인 유학생 장학금 신청 접수는 11월 11일까지입니다. 거주비 지원 장학생은 본인 또는 부모가 대전시에 주소를 두고 대전을 제외한 타 지역의 국내 대학교에 재학 중인 학생을 대상으로 선발하고, 청년희망 장학생은 한국장학재단으로부터 학자금 대출을 받은 국내 전국 대학에 재학 중인 학생을 대상으로 선발합니다. 또한 성취 부모는 대전시에 소재한 중고대학에 재학 중인 학생을 대상으로 선발하고, 외국인 유학생 부부는 대전시에 소재한 대학교의 정규 학부과정에 재학 중인 외국인 유학생을 대상으로 선발합니다. 신청 접수 방법 등 자세한 사항은 대전 인재육성장학재단 홈페이지 공고문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대구시가 지역 내 서식 중 다친 야생동물들 중 치료와 재활이 완료된 80마리의 개체들을 18일 수목원에 방사했습니다. 방사는 주변 자연 생태 개체와 경쟁하지 않고 수목원의 식물에 피해를 주지 않는 종과 적정 개체수를 전문가 자문과 치료, 구조센터의 여건을 종합적으로 고려해 결정됐습니다. 이번에 자연의 품으로 돌아간 동물은 천연기념물이자 멸종위기 2급인 수리부엉이 2마리와 올빼미 2마리, 천연기념물 황조롱이 2마리, 줄무늬 다람쥐 20마리, 꿩 50마리 등입니다. 향후 야생동물 방사는 대구 수목원 장기발전 계획에 반영해 지역 내 야생동물 서식 밀도 조사, 적용 가능 종에 대한 다각적 검토와 모니터링 후 확대 추진해 나갈 계획입니다. 계속해서 강원도 소식입니다. 평창군은 청옥산 은하수 산악관광 허브 구축 사업의 성공을 위해 평창군, 평창풍력발전, 미탄 영농조합법인 3자 간의 업무 협약을 체결했습니다. 군은 지난 4월 19일 강원도 지방소멸대응기금 광역 개정 사업에 최종 선정됐으며 사업의 일환으로 올해부터 2026년까지 150억 원을 투자하여 청옥산 일원의 안내센터, 힐링 전망대 등을 조성하게 됩니다. 풍력발전단지, 생태단지 등의 기반시설과 연계하여 지역 문화와 고원 야생화 자원을 결합한 산악관광허브를 구축할 계획입니다. 이번 평창 풍력발전과 미탄 영농조합법인 간의 업무 협약으로 청옥산 사업을 민관협력형으로 추진하고 중장기적으로 전국을 대표하는 산악관광 특화단지로 조성할 계획입니다. 이에 따른 일자리 창출과 인구 유입, 관광 소득 증대를 통한 산촌 경제 활성화를 기대하고 있습니다. 충청도 소식입니다. 충북도에서 지역 하수를 이용한 감염병 감시 체계가 운영됩니다. 지역 하수 기반 감염병 감시는 하수에서 감염병 원인체를 모니터링해 감염병 발생 가능 지역과 유행 양상을 분석하고 예측하는 사업입니다. 현재 질병관리청과 전국보건환경연구원이 협력해 하수 기반 감염병 감시 체계를 구축하고 있습니다. 충북보건환경연구원은 여러 하수 처리장과 협조 체계를 구축해 지역 내 하수 처리장 유입 하수를 대상으로 코로나19 등 감시 대상 병원체에 대해 주 단위 감시 사업을 운영합니다. 이어서 경상도 소식입니다. 포항시가 데이터 혁신 생태계를 조성하고 4차 산업혁명 시대를 선도할 데이터 산업 육성에 박차를 가하고 있습니다. 포항 빅데이터 AI 혁신센터가 개소했는데요. 포항시는 포스텍과 AI 연구원, 포항 테크노파크와 함께 데이터 산업 육성 기반을 마련합니다. 포항시는 13일 포스텍 인공지능연구원에서 데이터 산업 육성의 선도적 거점이 될 포항 빅데이터 AI 혁신센터 개소식을 개최했습니다. 개소식에서는 빅데이터의 잠재력과 역할에 대한 교육 세미나가 열렸고 이후 빅데이터 AI 혁신센터 현판식이 진행됐습니다.
포항 빅데이터 AI 혁신센터는 데이터 전략 수립 지원과 데이터 전문 인력 양성 및 일자리 연계 지원, 빅데이터 전문 기업 육성, 데이터 분석 환경 및 컨설팅 제공 등 지역의 빅데이터 컨트롤 타워 역할을 합니다. 이에 지역에 산재한 데이터를 연계 통합하고 관련 산업 활성화를 유도해 다양한 빅데이터 시범 과제를 발굴하는 등 데이터 분야에 대한 포괄적 상호 협력 관계를 이어갑니다. 또 시민들의 접근성을 높여 데이터에 관심이 있는 누구나 이용 가능한 지역의 데이터 베이스 캠프 역할을 할 것으로도 기대됩니다. 계속해서 전라도 소식 전해드립니다. 코로나19 여파에 부동산 시장까지 얼어붙으면서 지자체들이 받는 재정 압박이 커지고 있습니다. 광주시의 경우 최근 3년 사이 총 부채가 4천억 원 이상 늘어났을 정도인데 추진 중인 대형 현안 사업에 차질이 생기지 않을까 우려됩니다. 강원도는 이달 말 강원 중도개발공사에 대해 회생 신청을 하겠다고 발표했습니다. 공사가 춘천 레고랜드 주변 기반 시설을 조성하기 위해 금융권에서 빌린 2,050억 원이 갚기 어려워지자 강원도가 이를 대신 갚는 상황을 막기 위해서입니다. 제대로 할 수 있게 하고 강원도가 안고 있는 2,050억 원의 이 보증 부담에서 벗어나는 것이 이번 회생 신청의 목적입니다. 광역지자체인 강원도가 빚을 갚지 않기 위해 공사를 정리하는 사례까지 나오면서 우리 지역 재정은 괜찮은지 우려의 목소리가 커지고 있습니다. 광주의 경우 지난 2019년부터 지난해까지 2년 사이에 채무 규모가 1조에서 1조 3천억 원으로 크게 늘었고 올해 말에는 1조 5천억 원에 육박할 것으로 전망됩니다. 코로나19 확산으로 PCR 무료 검사 등을 위해 많은 재정 지출이 있었고 도시철도 2호선 공사 등 대형 사업도 추진됐기 때문입니다. 최근 잇따른 금리 인상으로 지방채 이자 부담도 커지는 데다 부동산 시장 위축으로 세금 수입은 줄고 있어 지자체가 받는 재정 부담은 더욱 커질 전망입니다. 광주시는 아직 채무 비율이 17% 수준으로 높지 않지만 예산 편성에 신중을 기하겠다는 입장입니다. 좀 빚을 많이 냈으니 좀 이제 줄여나가는 작업들도 실무적으로 검토하고 있고 불필요한 사업들은 또 조금 허리띠 졸라매고 예산 범위 내에서 효율적으로 배분하고 쓸 수 있도록 계획도 짜고 그러니까요. 최근 3년 사이 부채가 4천억 원 이상 늘어난 상황에서 도시철도 2호선 공사와 민간공원 특례사업 등 대형 현안 사업이 차질을 빚지는 않을까 우려됩니다. 국회 문화체육관광위원회 국정감사에서 국립아시아문화전당이 특정 업체의 일감과 지원금을 몰아주고 있다는 의혹이 제기됐습니다. 몰아주기 의혹을 받는 업체가 세 곳이라고까지 구체적으로 언급돼 파장이 커질 전망입니다. 국민의힘 김승수 의원은 국립아시아문화전당의 일부 사업에서 특정 업체에 대한 일감과 지원금 몰아주기 의혹을 제기했습니다. 구체적으로 의혹이 있는 업체는 번역 용역, 부스 제작 설치, 콘텐츠 제작과 관련된 업체 세 곳이라고 밝혔습니다. 이들 세 개의 업체에 대한 용역 계약서, 사업 평가서, 이미지 형태의 결과물을 요구했지만 전당이 제대로 제출하지 않았다며 자료를 제출하라고 압박했습니다. 지원금에 따라서 만들어진 창작 결과물을 좀 이미지 형태로나 결과 보고서 형태로 제출을 요구했습니다만은 단 한 두 줄 내지 세 줄 정도의 그 글 형식으로 제출해서 제대로 확인이 불가능한 상태입니다. 이에 대해 전당 관계자는 서류상으로만 보면 오해의 소지가 있다며 일감과 지원금 몰아주기는 아니라고 해명했습니다. 전당 전시관에 항원학습 시설이 없어 작품이 파손되거나 전시를 거부당하는 일이 벌어지고 있다는 지적도 나왔습니다. 이병훈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항원학습이 되지 않아 세계적 작가의 작품 소유주가 전시를 거부한 사례를 언급하며 시설 설치를 주문했습니다. 이건 대단히 부끄러운 일입니다. 그런 노력을 위해서 항원학습 장치가 이루어질 수 있도록 노력해 주시기 바랍니다. 국감에 출석한 이강현 아시아문화전당장은 내년 예산안에 한계전시관에 항원학습 시설을 갖출 예산이 반영됐다며 나머지 전시관에도 설치할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고 말했습니다. 현대사의 비극인 여순 사건이 발생한 지 74년 만에 광양에서 정부가 주최한 첫 합동 추념식이 열렸습니다. 정부 대표로 참석한 이상민 행정안전부 장관은
진상규명과 명예회복에 노력하겠다고 다짐했습니다. 오전 10시 사이렌이 울리자 여수, 순천, 광양 전 지역은 74년 전 그날처럼 숨을 죽였습니다. 정부가 주최한 첫 합동 추념식. 정부 대표로 참석한 이상민 행안부 장관은 74년 한많은 눈물을 닦아주겠다고 밝혔습니다. 진상 규명과 희생자 명예회복에 더욱 속도를 내겠습니다. 화해와 통합의 미래로 나아가기 위해서 그동안 지역별 추념식에 별도로 참석한 유족들도 전국 유족회를 출범시키고 처음으로 한자리에 모였습니다. 이들은 피해 보상과 국가기념일 지정, 평화공원 건립을 호소했습니다. 대한민국 역사로 정당하게 규명되고 진실이 명백히 밝혀져 명예회복이 되는 그날, 억울하게 돌아가신 우리들의 아버지를 만나는 날입니다. 태어나기도 전에 억울하게 아버지를 잃은 유족의 사연에는 장례가 숙연해지기도 했습니다. 70년이 넘도록 남모르게 피눈물 흘리며 부모도 모르고 살아올 때는 위로는커녕 나몰라라 하더니 왜 이제 와서. 추념식에는 광주 5.18 민주화운동과 제주 4.3 사건 유족들이 함께하고 연대 선언문을 낭독해 의미를 더했습니다. 여순 사건은 1948년 10월 19일 여수에 주둔하고 있던 국군 제14연대 일부 군인들이 제주 4.3 진압 명령을 거부하면서 민간인, 경찰, 군인 만여 명이 희생된 사건입니다. 여수 여천농협이 특정 업체와 10억 원대의 수의 계약을 맺어 특혜 의혹이 불거지고 있습니다. 농협은 부적절한 수의 계약을 맺고 업체에 2억 원 가까운 현금 기부를 강요했습니다. 여천농협이 특정 업체와 15억 9천만 원의 건축공사 수의 계약을 맺으며 내세운 근거는 특정 기술 영역으로 경쟁할 수 없다는 지방계약법입니다. 다 심사가 완료된 상태예요. 단지 형식상, 행위상 수의 계약을 했다는. 하지만 해당 업체는 수의 계약 조건에 전혀 맞지 않은 것으로 드러났습니다. 여천농협은 수의 계약 조건으로 특정 기술 용역을 제시했지만 업체는 특허 기술을 단 한 건도 보유하지 않은 것으로 확인됐습니다. 수의 계약 두 번째 조건인 공사 혼잡도 아무런 근거가 없습니다. 공사 혼잡을 뒷받침할 구체적인 자료는 어디에도 없습니다. 부적절한 수의 계약을 맺으며 이사회 승인 의결도 거치지 않은 농협은 업체에게 1억 9천만 원의 현금 기부까지 강요했습니다. 국비와 시도비 34억 원이 투입된 사업이 2년 동안 엉터리로 진행됐지만 여수시는 까맣게 몰랐습니다. 취재가 시작되자 뒤늦게 사태 파악에 나섰습니다. 문제가 있다 그러면 저희들이 이제 조치를 하겠다. 사업비 68억 원 가운데 혈세 34억 원이 투입된 농협 보조금 사업이 여수시의 묵인 속에 멋대로 진행되면서 보조금 전액을 반납 조치해야 한다는 비판이 커지고 있습니다. 광주 전남 대부분의 기초단체들이 지방의원들의 의정비, 즉 월정수당을 올리기로 했습니다. 일부 지자체는 두 자릿수 인상까지 검토하고 있는데 고물가 고금리로 침체된 지역 경제는 외면하고 있다는 지적이 나옵니다. 광주 5개 자치구 모두 구의원 의정비, 즉 월정수당 인상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광산구는 최대 20%, 남구는 10%씩 각각 올리기로 했습니다. 나머지 3개 자치구가 추진하고 있는 올해 공무원 보수 인상률 1.4%보다도 훨씬 높은 수치입니다. 전남 22개 시군 중 월정수당 동결을 추진하고 있는 지자체는 광양시뿐입니다. 대부분은 공무원 보수 인상률인 1.4%로 확정 지은 가운데 화순군이 15%, 여수시가 13%씩 두 자릿수 인상을 추진하고 있고 곡성군은 9.5%, 순천시는 8%씩 월정수당을 올리기로 했습니다. 그렇지만 고물가, 고금리로 엔데믹 기대마저 무너져버린 상황에서 어려움을 겪고 있는 지역민의 처지는 외면하고 있다는 비판이 나옵니다. 지금 시의회나 지방의회가 좀 더 시민과 가까이 있으면서 뭔가 그 의미를 많이 드러내야 될 때 오히려 이렇게 시민과 부딪히는 방법으로 이제 풀릴까 봐 이렇게 상황에 대한 어떤 고려 이런 것도 있으면 좋겠다는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해당 지자체들은 인상 배경으로 모두 의정비가 전국 평균에 미치지 못한다는 점을 강조하고 있습니다.
분위기는 일단 뭐 다른 애랑 거의 비슷해요. 뭐 전국 최하위다. 또 그동안 너무 오랫동안 의정비가 종결됐었다. 월정수당을 공무원 보수 인상률을 초과해 인상할 경우 주민 여론조사나 공청회를 거쳐야 합니다. 때문에 광주 광산구와 남구, 전남 화순군과 곡성군, 순천시는 여론조사를 진행 중이고 여수시는 오는 27일 공청회를 열기로 했습니다. 국립해양수산박물관이 완도에 건립됩니다. 해양수산 자원이 풍부하고 지역 발전 가능성이 커 최종 후보지로 선정됐습니다. 오는 24년 착공에 26년 개관될 전망입니다. 국립해양수산박물관 건립 후보지가 완도군으로 결정됐습니다. 해양수산 자원이 풍부하고 입지 적합성과 지역 발전 가능성 등에서 높이 평가됐습니다. 지자체의 지원 의지가 강하며 주변 문화시설 및 공간과의 연계를 통한 시너지 효과가 기대된다. 치열한 경쟁을 뚫고 유치를 확정지은 완도군은 기쁨을 감추지 못했습니다. 국립해양수산박물관은 1245억 원을 들여 전시관과 체험관 등을 갖추게 되는 복합해양문화시설입니다. 신우철 군수는 지역 발전의 기회로 삼겠다고 밝혔습니다. 관광 자원과 연계한 네트워크가 구축되어 관광과 지역경제 활성화에 크게 기여할 것으로 기대하고 있습니다. 국립해양수산박물관은 민선 8기 전남도의 역점 시책으로 7개 시군이 유치전에 뛰어들 정도로 큰 관심을 끌었습니다. 전남도는 지역 인사를 배제한 채 평가위원회를 구성하는 등 투명하고 공정하게 운영했다고 강조했습니다. 국립해양수산박물관은 정부의 예비 타당성 조사를 거쳐 오는 24년 착공해 26년 개관할 예정입니다. 10월 15일 시민의 날을 맞아 여수 시민의 날 기념 행사가 10월 14일과 15일 이틀간 개최됐습니다. 이번 행사는 초청 인사와 시민 등 5천여 명이 참석한 가운데 식전 행사와 기수단 입장, 대회기 개항과 성화 점화, 시민의 상과 자랑스런 여수인 시상 등의 순서로 진행됐습니다. 소통과 화합에 중점을 둔 이번 행사는 풍성한 볼거리와 즐길거리가 마련돼 시민들에게 큰 즐거움을 선사했습니다. 여수시가 2022년 제6기 여수시 시민감사관 워크숍을 개최했습니다. 이날 워크숍에서는 제4기와 5기 시민감사관을 역임한 활동실적 우수자에게 감사패를 수여했습니다. 한편 이번에 위촉된 제6기 시민감사관은 임기 2년 동안 공무원들의 부당한 행정사항과 시민 불편사항 등을 제보하고 개선사항을 건의하는 등 시정 발전을 위한 제안의 임무를 수행하는 역할을 하게 됩니다. 최근 건조한 날씨가 지속되고 가을 행락철이 시작되면서 입산자 실화 등으로 인한 산불 발생 위험성이 커지고 있습니다. 산불은 작은 불씨에서 시작되는 만큼 입산 시 화기물 소지에 주의해야 하며 산림 연접지에서는 소각행위를 하지 않도록 해야 합니다. 또한 매년 반복되는 산불 발생 중 상당수가 인위적인 부주의로 발생하는 만큼 산불 예방을 위해 여러분들의 적극적인 관심과 협조가 필요합니다. 이상 뉴스 마칩니다. 시청해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